제가 지금 며느리의 여권을 훔쳐 숨기고 있습니다. 이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만으로도 손이 떨립니다. 저는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남의 물건은커녕 길에 떨어진 동전 하나도 주워본 적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제가 지금 며느리의 여권을, 우리 며느리의 신분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를 제 방 서랍 깊숙한 곳에 감춰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거실에서는 며느리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친정 어머니와 통화하며 울고 있겠지요. 아들은 회사에 무급휴가를 내고 방문을 잠근 채 나오지 않습니다. 태어난 지 갓 21날 된 손주 민준이는 요람 안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고요. 원래 출국 예정일은 이틀 후였습니다. 며느리는 비행기표까지 다 끊어놨어요. 인도행 직항편. 생후 21일 된 아기를 데리고 말이에요. 이유는 산후조리를 하러 간다는 겁니다. 한국의 최고급 산후조리원을 마다하고 지금 동남아시아 여행주의보가 발령한 이 시국에 굳이 해외로 가겠다고요. 요즘 뉴스 보셨나요? 매일같이 나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인들이 납치당하고 감금당하고 고문당하는 사건들이요. 사기 조직에 속아 넘어간 젊은이들이 철창 안에 갇혀 울부짖는 모습들. 외교부는 경보를 올렸고 정부는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며느리는 캄보디아만 아니면 되지 않냐며 굳이 가겠다고 합니다. 아니, 정확히는 우리 손주를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저는 나쁜 시어머니일까요? 아니면 손주를 지키려는 할머니일까요? 이 사연을 쓰는 지금도 제 손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습니다. 서랍을 열 때마다 그 녹색 여권 표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며느리의 이름이 적힌 그 여권. 제가 새벽 3시에 몰래 가져온 그 여권.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요? 일부. 천사 같은 며느리. 제 이야기를 하려면 처음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 71살입니다. 남편을 40대 초반에 여의고 홀로 아들 하나를 키웠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빚도 있었고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생계를 꾸려가야 했으니까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식당 일을 하고 낮에는 아파트 청소를 다녔습니다. 밤에는 대리운전 콜을 받기도 했어요. 그렇게 악착같이 일하면서 단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들만큼은 제대로 키워야겠다고요.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구하게 하고 결혼도 시켜야겠다고요. 다행히 아들은 공부를 잘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아 대학을 다녔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아들이 39살이 되던 해, 드디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고 왔을 때 저는 정말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할 사람 생겼어. 정말? 어떤 사람인데? 직업이 뭐야? 집안은? 순간 아들이 머뭇거렸습니다. 그 표정을 보고 저는 직감했어요. 뭔가 말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구나. 엄마, 사실 국제 결혼이야. 인도 사람이야.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당황스러웠습니다. 국제 결혼? 인도? 제 머릿속에는 온갖 걱정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문화가 다를 텐데 언어는 통할까, 음식은 맞을까, 시어머니를 잘 모실까. 하지만 아들의 눈빛을 보는 순간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40평생 저를 위해 살아온 아들이었어요. 늘 제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애썼고 연애 한번 제대로 해본 적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처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알았다. 한번 만나보자. 엄마가 판단해 볼게. 처음 만난 날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아들이 예약한 호텔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여자를 보는 순간 제 걱정은 조금 누그러졌어요. 키가 작고 호리호리한 최고의 여자였습니다. 수수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이 오히려 더 단정해 보였어요. 길고 검은 머리를 뒤로 묶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나마스테. 저는 프리아예요. 준호 씨 많이 사랑해요. 어머니도 잘 모실게요. 서툰 한국말이었지만 그 정성스러운 태도가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두 손을 모아 저에게 깊이 인사했어요. 인도식 인사법이라고 하더군요. 그 모습이 참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이거 제가 가져왔어요. 우리 고향 과자예요. 엄마가 어머니 드리라고 보내셨어요. 며느리가 건넨 보자기 꾸러미를 풀어보니 형형색색의 과자들과 차가 들어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인도에서 명절에 나눠 먹는 전통 과자들이더군요. 처음 만나는 시어머니에게 정성스럽게 선물을 준비해온 며느리의 마음씨가 고마웠습니다. 프리아 씨, 우리 준호가 좋아요? 네, 어머니. 준호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착하고 저한테 잘해주고 존중해줘요. 저는 운이 좋아요. 며느리의 눈빛이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아들을 바라보는 눈에서 사랑이 묻어났어요. 그 눈빛을 보고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래, 우리 며느리 잘 왔어요. 앞으로 잘 지내봅시다.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 며느리는 정말 천사 같았습니다. 아니, 진짜 복덩이였어요. 일주일에 3번은 저희 집에 들렀습니다. 반찬 타러 온다는 핑계였지만 사실은 제가 혼자 사는 게 걱정돼서 들르는 거더군요. 올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과일이며 빵을 사 들고 왔어요. 어머니, 이거 길 가다가 봤는데 맛있어 보여서 샀어요. 어머니, 요즘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이거 비타민이에요. 며느리는 한국말을 배우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드라마를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제가 하는 말을 노트에 적어가면서 배웠습니다. 1년쯤 되니까 일상 대화는 거의 자연스러워졌어요. 제가 해주는 음식도 뭐든 잘 먹었습니다. 처음엔 김치가 너무 맵다고 했는데 나중엔 김치찌개를 해달라고 조르기도 했어요. 된장찌개, 불고기, 잡채. 제가 해주는 건 뭐든 맛있다고 칭찬했습니다. 어머니, 요리 정말 잘하세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그래? 그럼 다음에 같이 해보자. 며느리와 함께 부엌에 서서 요리하는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며느리는 인도 음식도 가끔 해줬어요. 처음엔 낯설었지만 먹다 보니 제법 맛있더군요. 카레며 난이며 그런 걸 해주곤 했습니다. 아들과의 금슬도 좋아 보였어요.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다정했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제가 보기에도 행복한 부부였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가 흘렀을까요? 올해 초 며느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밝았어요. 뭔가 좋은 일이 있나 싶어 물었더니 며느리가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40이 넘어서 결혼한 아들입니다. 솔직히 손주를 볼 수 있을까 걱정도 했어요. 나이가 있으니 임신이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도 들었고요. 그런데 결혼 1년 만에 임신 소식이라니 정말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아이고, 우리 며느리. 저는 며느리를 꼭 안아줬습니다. 며느리도 제 품에서 울먹였어요. 어머니, 건강한 아기 낳을게요. 걱정 마세요. 그래, 그래. 우리 며느리 몸 잘 챙기고 뭐든지 필요한 거 있으면 어머니한테 말해. 그날부터 저는 며느리를 극진히 챙겼습니다. 임신부에게 좋다는 음식은 다 알아봤어요. 미역국, 소고기, 과일, 견과류. 일주일에 2~3번씩 반찬을 만들어 갖다 줬습니다. 병원 가는 날도 빠짐없이 따라갔어요. 초음파 볼 때마다 신기했습니다. 작은 콩알만 하던 게 점점 사람 모양이 되어가는 걸 보면서 정말 생명이 신비롭다는 걸 느꼈어요. 어머니, 오늘 아기가 많이 움직였어요. 여기 손 대보세요.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아 배에 올려놨습니다. 정말로 뭔가 꿈틀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제 손주가 제 핏줄이 저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진짜네. 우리 손주 건강하구나. 어머니, 감사해요. 어머니가 이렇게 챙겨주셔서 제가 힘이 나요. 며느리의 눈에도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며느리도 저도 아들도 모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 며느리의 예정일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병원 가요. 진통 시작됐어요. 잠결에 받은 전화였지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옷을 대충 걸치고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병원 분만실 앞에는 이미 아들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프리아는? 안에 들어갔어요. 자궁 입구가 많이 열렸대요. 아들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은 덜덜 떨리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저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을 거야. 우리 며느리 건강하잖아. 걱정하지 마. 그렇게 우리는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시간이 참 더디게 갔어요. 분만실 안에서는 가끔 며느리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은 계속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손톱을 뜯었습니다. 제가 앉으라고 해도 앉지 못하고 서성거렸어요. 그렇게 5시간이 흘렀을까요? 분만실 안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아들이 벌떡 일어났고 저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간호사가 문을 열고 나왔어요. 축하드려요. 건강한 사내아이입니다. 3.2kg예요. 정말요? 애 엄마는요? 애 엄마는 괜찮아요? 네, 산모도 건강합니다. 조금 있다가 들어오세요. 아들이 와락 저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어요. 40살 어른이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엄마, 나 아빠 됐어. 나 아빠 됐다고. 저도 아들을 안고 울었습니다. 참 먼 길을 왔구나. 남편도 없이 돈도 없이 그저 악착같이 살아온 세월. 그 모든 순간이 이 한 번의 기쁨을 위한 거였구나 싶었어요. 잠시 후 우리는 회복실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지만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 옆 작은 침대에는 하얀 담요에 쌓인 작은 아기가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니, 손주예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아기에게 다가갔어요. 작고 빨간 얼굴, 꼭 쥔 주먹과 가늘게 떨리는 숨결. 모든 게 신비롭고 소중했습니다. 민준이, 우리 민준이. 아들이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백성민 준수할 준 뜻을 가진 이름이었죠. 저는 손주의 작은 손가락을 만져봤습니다. 그 작고 부드러운 손가락이 제 새끼손가락을 꼭 쥐는 순간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프리야, 고생했어. 정말 고생 많았어. 괜찮아요, 어머니. 건강한 아기 낳아서 다행이에요. 며느리는 피곤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제가 손수건으로 며느리의 땀을 닦아주자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좋은 엄마 될게요. 걱정 마세요. 알아. 엄마가 네 마음 다 알아. 그날은 정말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에게 축복받은 날이었어요. 출산 며칠 후 며느리는 산후조리원으로 옮겼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위해 최고급 산후조리원을 예약했어요. 강남에 있는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2주 비용이 500만 원이 넘었지만 망설이지 않았어요. 우리 며느리와 손주를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습니다. 프리야, 여기가 제일 좋다고 하더라. 시설도 좋고 음식도 맛있대. 푹 쉬면서 몸조리해라. 며느리도 처음엔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깨끗한 시설과 친절한 직원들,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보며 고마워했어요. 어머니, 여기 정말 좋아요.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감사해요. 처음 사흘간은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저는 매일 오후에 산후조리원을 방문했어요. 손주도 보고 며느리도 챙기고 필요한 게 있나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나흘째 되던 날부터 며느리의 표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프리야, 무슨 일 있어? 어디 아파?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하지만 며느리의 얼굴은 점점 수척해졌습니다. 밥도 잘 안 먹는 것 같았어요. 간호사에게 물어보니 식사를 반 이상 남긴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며느리를 조용히 불러 물었습니다. 프리야,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뭐가 불편한 거야? 며느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건가요? 여기가 좋은 건 알아요. 시설도 좋고 다들 친절해요. 그런데 저는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여기 음식이 제 몸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계속 속이 안 좋고 기운이 안 나요. 제가 먹어야 하는 음식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찬 곳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출산 후에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하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야? 여기 난방도 잘 되어 있고 음식도 산모를 위해 특별히 만든 거라던데? 아니에요, 어머니. 제 나라에서는 출산 후에 뜨거운 불 옆에 있어야 해요. 그리고 특별한 약초와 음식을 먹어야 하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평생 몸이 아파요. 우리 엄마도 할머니도 고모도 다 그렇게 했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문화 차이라는 걸 이해는 했지만 이건 좀 심한 것 같았어요. 프리야,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은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게 더 좋아. 여기 의사 선생님들이 다 전문가들이야. 어머니, 제 몸은 제가 알아요. 저는 지금 너무 힘들어요. 계속 이렇게 있으면 정말 아플 것 같아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문화적 집착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럼 네가 먹고 싶은 음식을 말해봐. 엄마가 전부 만들어서 가져다 줄게. 그리고 방 온도도 더 높여달라고 할게. 아니에요, 어머니. 여기서는 안 돼요. 저는 친정에 가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친정? 인도 말하는 거야? 네. 저는 우리 집에서 전통 방식으로 조리를 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후유증이 남아요. 우리 엄마가 저를 돌봐줄 수 있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갓 태어난 아기를 데리고 인도에 간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2부. 납치 뉴스의 공포.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거실에서 뉴스를 켰습니다. 평소처럼 아침 뉴스를 보며 커피를 마시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화면에 나온 내용을 보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동남아시아 사기 조직 한국인 납치. 정부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앵커의 심각한 표정과 함께 끔찍한 영상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철창에 갇힌 사람들, 폭행당한 흔적 울부짖는 가족들. 리포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외 취업을 빙자해 유인된 한국인들이 현지 사기 조직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외교부는 해당 지역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고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뉴스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피해자 가족의 인터뷰, 정부의 대응, 전문가의 분석. 모든 게 제 머릿속을 어지럽혔어요. 이번 사건은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근 국가들까지 위험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타깃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는 손이 떨려 리모컨을 놓칠 뻔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인근 국가, 한국인 타깃. 이 모든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인도도 아시아잖아요? 며느리가 가려는 곳도 위험한 거 아니에요? 저는 급히 휴대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검색할수록 더 끔찍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더군요. 국제결혼 배우자, 아이 데리고 본국 도주, 양육권 분쟁 심각, 해외 거주 중 실종된 한국 국적 영유아 소재 파악 안 돼.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무서운 곳이었나요?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여러 번 울린 후에야 아들이 받았어요. 엄마, 왜요? 지금 회사인데. 너 요즘 뉴스 보니? 지금 해외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 엄마,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왜 그래요? 프리야 인도 간다며? 그것도 민준이 데리고? 안 돼, 절대 안 돼. 저는 숨이 막힐 듯이 말을 쏟아냈습니다. 뉴스에서 본 것들, 검색해서 나온 기사들, 모든 걸 아들에게 얘기했어요. 엄마, 진정해요.
프리야, 고향은 시골이라 안전해요. 뉴스에 나오는 건 다른 나라들이고. 정신 차려. 요즘은 어디든 위험하다고.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타깃이 된대. 그리고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프리아가 정말로 산후조리만 하고 올까? 혹시 민준이 데리고 그냥 안 돌아오는 건 아닐까?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프리아를 뭘로 보는 거예요? 아들이 화를 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데, 국제 결혼한 사람들이 아이 데리고 도망가는 거 인터넷에 다 나와 있어. 엄마는 프리아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프리아가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지금은 그렇지. 하지만 친정 가면 달라질 수도 있어. 가족들이 뭐라고 할지 몰라. 아들아, 제발 정신 차려. 아들은 한숨을 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놓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악몽을 꿨습니다. 손주 민준이가 낯선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꿈이었어요. 제가 아무리 소리쳐도 달려가도 손주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민준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작아지다가 사라졌어요. 민준아, 민준아. 저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우리 손주를 보낼 수 없어. 3부. 필사적인 회유. 산후조리원 2주가 끝나갈 무렵 며느리는 본격적으로 인도행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친정에 갈게요. 비행기표 알아보고 있어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말로 가려는 거구나. 진짜 우리 손주를 데리고 가려는 거구나. 프리야, 잠깐만.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 저는 며느리를 마주 앉혔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설득하려고 했어요. 내가 산후조리원 3개월 더 연장해 줄게. 아니, 6개월도 괜찮아. 네가 원하는 만큼 있어도 돼. 어머니. 아니면 우리 집으로 와. 내가 매일 네가 먹고 싶은 음식 해줄게. 네가 필요한 거 다 해줄게.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한데요. 하지만 저는 우리나라 방식대로 몸조리를 해야 해요. 한국에서는 그게 안 돼요. 왜 안 돼? 뭐가 필요한데? 말만 해봐. 어머니가 다 해줄게. 저는 점점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며느리는 침착하게 설명했어요. 어머니, 우리 전통조리는 아주 특별해요. 출산 후 40일 동안 뜨거운 불 옆에서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해요. 그리고 특별한 약초로 만든 음식을 먹어야 하고요. 매일 전통 마사지도 받아야 해요. 이걸 하지 않으면 평생 관절이 아프고 몸이 차가워지고 병을 달고 살게 돼요. 그럼 그 약초를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하면 되잖아. 불도 피울 수 있어. 내가 다 알아볼게. 아니에요, 어머니. 한국 아파트에서는 불을 피울 수 없잖아요. 그리고 마사지도 우리 마을 사람들만 할 수 있어요. 대대로 내려오는 방법이 있거든요. 저는 답답했습니다. 이건 고집이었어요. 그냥 믿음에 불과한 거였어요. 프리야, 그건 다 옛날 방식이야. 지금은 과학이 발달했어. 의학적으로 산후조리 하는 게 훨씬 좋아. 어머니도 옛날 방식으로 산후조리 하셨잖아요. 미역국 드시고 따뜻하게 하시고. 그게 한국 전통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전통을 지키고 싶어요. 며느리의 논리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럼 친정 어머니를 한국으로 모셔와. 비행기표도 내가 끊어줄게. 체류 비용도 다 댈게. 여기서 하면 되잖아. 며느리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엄마도 일이 많아요. 농사일 해야 하고 집안일도 있고. 그리고 한국에 오시면 적응하기 힘들어요. 나이도 많으시고. 차라리 제가 가는 게 나아요. 그럼 내가 같이 갈게. 나도 따라가서 지켜볼게. 어머니는 인도 음식 많이 못 드시잖아요. 그리고 날씨도 너무 더워요. 어머니 몸이 안 좋아지실 거예요. 모든 제안이 거절당했습니다. 며느리는 완강했어요. 무슨 수를 써도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프리야, 요즘 해외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그 뉴스 봤어요. 하지만 그건 우리 지역이랑 상관없어요. 상관없다니, 지금 아시아 전체가 위험하다고. 저는 휴대폰을 꺼내 뉴스 기사들을 보여줬습니다. 하나하나 읽어주며 설명했어요. 납치, 사기, 인신매매, 실종. 온갖 끔찍한 단어들을 나열했습니다. 프리야,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타깃이 된대. 아기까지 데리고 가면 더 위험해.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해. 며느리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마을은 정말 안전해요. 범죄 같은 거 없어요. 다들 서로 알고 지내는 작은 마을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만약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안 생겨요, 어머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며느리는 웃으며 제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미소가 믿기지 않았어요. 세상은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특히 외국은 더 위험했어요. 프리야, 제발. 제발 가지 마.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 저는 정말로 무릎을 꿇으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깜짝 놀라며 저를 붙잡았어요. 어머니, 안 돼요. 일어나세요. 프리야, 내 말 좀 들어줘. 응? 민준이를 생각해서라도. 어머니, 저도 민준이 생각해요. 엄마가 건강해야 아기를 잘 키울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정말 몸이 안 좋아요. 이대로 있으면 병이 날 것 같아요. 저는 가야 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울면서 잠들었어요. 며느리는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출국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프리아가 다음 주 수요일 비행기표 끊었대요. 뭐? 벌써? 네. 저도 같이 가기로 했어요. 일주일 정도 함께 있다가 올게요. 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엄마,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프리아 말을 들어보니 정말 몸이 힘든 것 같아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이러다가 산후우울증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병원 가야지. 왜 인도를 가? 프리아는 약을 먹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자기 방식대로 조리하면 나을 거래요. 엄마, 제발 이해해 주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저 사이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엄마 말 들어. 프리아가 정말로 일주일만 있고 돌아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친정 가면 가족들이 붙잡을 수도 있어. 아니면 프리아 마음이 변할 수도 있고. 엄마, 프리아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지금은 그래.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 특히 친정 식구들이 뭐라고 하면. 엄마, 저 믿어주세요. 제가 옆에 붙어 있을게요. 일주일 후면 다 같이 돌아올 거예요.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날부터 며느리는 짐을 쌌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찾아가서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다녀올게요. 프리야, 민준이는 너무 어려. 신생아가 비행기 타면 귀가 아플 수도 있어.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잘 돌볼게요. 혹시 민준이가 아프면 어떡해? 인도 병원은 믿을 수 있어? 우리 마을에도 병원 있어요. 걱정 마세요. 며느리는 모든 걱정에 대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안심할 수 없었어요. 출국 3일 전, 저는 아들 집을 방문했습니다. 며느리가 싸놓은 짐을 보니 가슴이 답답했어요. 큰 캐리어 2개와 배낭. 진짜 가는구나. 정말로 우리 손주를 데리고 가는구나. 저는 조용히 손주 곁에 앉았어요. 작은 얼굴, 포동포동한 볼, 가늘게 떨리는 속눈썹. 이 아이를 어떻게 보내요? 이 작고 연약한 생명을 어떻게 위험한 곳으로 보내요? 민준아. 할머니가 지켜주고 싶은데. 저는 손주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이 온기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뭔가를 해야 한다고.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사부. 새벽의 결단. 출국 하루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온 집안이 고요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복잡했습니다. 내일이면 며느리와 아들, 그리고 손주가 비행기를 탑니다. 인도로, 며느리의 고향으로, 그리고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는 곳으로.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여권만 없으면 못 가. 머릿속에 그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그래, 여권이 없으면 출국할 수 없어. 그럼 며느리도 포기할 거야. 시간이 지나면 마음도 바뀔 거야. 저는 옷을 입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어요. 이건 손주를 지키기 위한 일이야. 나쁜 일이 아니야. 할머니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새벽 3시 저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 집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금방 가는 거리인데 그날은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어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양심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건 도둑질이야.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주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뉴스에서 본 끔찍한 영상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이건 도둑질이 아니야. 이건 보호야. 손주를 지키는 거야. 아들 집 현관 앞에 섰습니다. 저는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 아들이 알려줬거든요. 손이 떨렸습니다. 번호판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지금이라도 돌아가야 하나?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저는 번호를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모두 자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을 지나 안방으로 향했어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민준이가 자고 있을 방. 문 앞에서 또 망설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돌아가야 할까? 아니면 들어가야 할까? 민준이의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기가 잠결에 칭얼거리는 소리.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그래, 들어가자. 민준이를 지키는 거야.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침대에 누워있는 게 보였어요. 민준이는 옆에 아기 침대에서 자고 있었고 모두 깊이 잠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며느리의 짐이 소파 옆에 정리되어 있었어요. 큰 캐리어 2개와 작은 배낭. 여권은 어디 있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배낭을 열어봤습니다. 옷가지, 아기 용품, 화장품, 그리고 작은 파우치 하나. 파우치를 열자 여권 2권이 들어있었어요. 며느리 것과 민준이 것.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가져가야 해.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건 범죄야. 이건 절도야. 양심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권을 집어들었어요. 아니야. 이건 손주를 지키는 거야. 이건 할머니의 의무야. 저는 여권을 제 가방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파우치를 원래대로 닫고 배낭을 원래 자리에 놓았어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저는 다시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왔어요. 밖으로 나오니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하늘은 아직 어두웠고 거리는 조용했어요. 저는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방문을 잠그고 가방에서 여권을 꺼냈어요. 녹색 표지의 여권 2권. 며느리의 이름과 민준이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여권을 서랍 가장 깊은 곳에 넣었습니다. 여러 겹의 옷 아래,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제가 한 일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이제 못 가. 여권이 없으니까 못 가. 민준이는 안전해. 저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10시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여권이 없어졌어요. 제 여권이랑 민준이 여권이요. 오늘 오후 비행기인데.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뭐, 여권이? 어디 두고 온 거 아니니? 아니에요. 어제까지 분명히 가방에 있었어요. 집을 다 뒤졌는데 없어요. 그럼 혹시 산후조리원에 두고 온 건 아니야? 거기는 진작에 확인했어요. 없어요. 어떡하죠, 어머니? 며느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냈어요. 진정해, 프리야. 다시 한번 찾아봐.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거야. 어머니, 정말 없어요. 누가 가져간 것 같아요. 어떡하죠? 누가 가져가? 그럴 리가 있나. 조금 더 찾아봐라. 전화를 끊은 후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성공했어. 오늘 비행기는 못 타. 시간이 지나면 며느리도 포기할 거야. 하지만 제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오후 3시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경찰에 신고했어요. 뭐, 경찰? 프리아 여권이 분명히 도난당한 것 같대요. CCTV 확인해보니 새벽에 누가 우리 집에 들어왔다 나갔대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도둑이 들었다고? 네. 근데 이상한 게 다른 건 아무것도 안 가져갔대요. 돈도 그대로고 전자제품도 다 있고 오직 여권만 없어졌어요. 경찰이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CCTV를 자세히 확인했는데 엄마, 현관 비밀번호 알고 있는 사람이 들어온 것 같대요. 강제로 연 흔적이 없대요. 그래서 말인데 엄마 혹시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엄마가 저는 급히 부인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왜 그런 짓을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엄마, 어젯밤에 어디 갔다 오셨어요? 어디도 안 갔어. 집에서 잤어. 정말요? 정말 엄마 아니에요? 지금 엄마를 의심하는 거야? 엄마가 그럴 사람으로 보여?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저도 머리가 복잡해서. 프리아가 너무 힘들어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CCTV, 비밀번호, 경찰? 제가 생각한 것보다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저녁 7시쯤 아들과 며느리가 제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을 때부터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문을 열자 아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며느리는 민준이를 안고 서 있었는데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서 와. 무슨 일이야? 제가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앉자마자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뭘? 여권. 엄마가 가져가신 거 맞죠? 저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계속 부인했어요. 아니라니까. 내가 왜 그런 짓을 해? 엄마, CCTV 확인했어요. 새벽 3시 12분에 우리 집 현관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3시 47분에 닫혔어요. 35분 동안 누군가 우리 집에 있었어요. 그게 나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 비밀번호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엄마랑 저랑 프리아뿐이에요. 강제로 연 흔적도 없어요. 그리고 아들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파트 공용 CCTV에 엄마 나와요. 새벽 3시에 우리 집 쪽으로 걸어가시는 거. 저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있었어요.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화가 난 것 같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슬퍼 보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가져갔어.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엄마, 왜요? 왜 그러셨어요? 프리아를 보낼 수 없어서. 민준이를 위험한 곳으로 보낼 수 없어서. 엄마,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그게 엄마가 할 짓이에요? 도둑질이에요, 이건. 도둑질이 아니야. 이건 손주를 지키는 거야. 저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요즘 뉴스 봤잖아. 해외가 얼마나 위험한지. 갓 태어난 아기를 그런 곳으로 어떻게 보내. 어머니,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그렇게 못 믿으세요? 저를 나쁜 사람으로 보세요? 그게 아니라. 맞아요. 그게 맞아요. 어머니는 저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민준이 데리고 도망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3년 동안 이 집 며느리로 살았어요. 어머니 잘 모시려고 노력했어요. 한국말도 배우고, 한국 음식도 배우고, 문화도 다 배웠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저를 한 번도 진짜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프리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제가 뭘 더 해야 어머니가 저를 믿어요? 제 친정을 포기해야 해요? 제 문화를 버려야 해요? 제 건강을 희생해야 어머니가 만족하세요? 며느리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민준이가 놀라서 울기 시작했어요. 프리야, 진정해. 아기가 놀랐잖아. 아들이 며느리를 달랬습니다. 며느리는 민준이를 달래며 계속 울었어요. 저는 서랍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여권을 꺼냈어요. 2권의 녹색 여권을 손에 쥐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하지만 저는 여권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꽉 쥔 채 말했어요. 그래도 나는 못 돌려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지만 나는 너희를 보낼 수 없어. 엄마. 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이건 범죄예요. 지금 엄마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라고요. 알아, 나도 알아. 그래도 나는 이렇게라도 해야겠어. 프리야, 미안하다. 하지만 너는 여기 있어야 해. 민준이랑 함께. 며느리는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저를 가두는 거예요. 제 자유를, 제 생명을 빼앗는 거예요. 프리야, 이건 너만의 생명이 아니라 민준이 생명까지 포함된 문제야. 제 건강이 망가지면 민준이를 제대로 못 키워요. 제가 아프면 민준이도 힘들어져요. 왜 그걸 모르세요? 며느리는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시집 와서 외로웠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음식도 안 맞고, 날씨도 안 맞고, 모든 게 낯설었지만 참았어요. 한국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친정 가겠다는데, 그것도 산후조리 때문에 가겠다는데, 왜 안 돼요? 왜 저는 제 엄마를 볼 수 없어요? 며느리의 절규에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프리야, 나도 힘들어. 나도 무섭단 말이야. 네가 가면 안 돌아올 것 같아서. 민준이를 다시 못 볼 것 같아서. 어머니가 저를 못 믿으시니까 그런 거잖아요. 어머니가 절 외국인으로만 보시니까. 아니야. 맞아요. 어머니는 저를 한 번도 진짜 딸로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조심스러운 며느리로만 대했어요. 저도 알아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며느리를 완전히 믿지 못했어요. 다른 나라 사람이라는 게 언젠가는 떠날 수도 있다는 게 항상 마음 한구석에 있었습니다.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여권 돌려주세요. 저희 믿어주세요. 아들아. 엄마, 프리아는 돌아와요. 저도 같이 갈 거고요. 일주일만 있다가 올게요. 제발 믿어주세요.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해? 만약에 너희가 다치거나 혹은. 안 그래요, 엄마.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계속 얘기하지만 네가 어떻게 알아?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데.
저는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너희 아빠 잃고 혼자 너 키웠어.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이제 겨우 손주 봤는데 그 손주마저 잃을까봐 두려운 거야. 엄마, 나는 늙었어. 이제 남은 게 뭐가 있겠어. 너랑 프리야, 그리고 민준이뿐이야. 그게 다야. 그런데 그마저 잃을까봐 무서운 거야.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거실은 한동안 울음소리로 가득했어요. 며느리, 아들 저, 그리고 민준이. 모두가 울고 있었습니다. 오부. 며느리의 결단. 한참을 울고 난 후 며느리가 일어섰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며느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가 여권을 주지 않으시면 저는 제 방식대로 할 거예요. 무슨 소리야? 저는 이 집을 나갈 거예요. 민준이 데리고 나갈 거예요. 뭐? 제가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여권이 없어도 저는 방법을 찾을 거예요. 여권 재발급 받는데 일주일이면 돼요. 그동안 다른 곳에 있을 거예요. 어머니가 저를 못 믿고 가두시는데 저는 여기서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요. 프리야,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고소하지 않을게요. 경찰한테도 그냥 분실했다고 할게요. 대신 어머니도 저를 놔주세요. 제발. 며느리는 민준이를 안고 일어섰고 아들도 따라 일어섰어요. 저는 며느리를 붙잡으려 했지만 며느리는 뿌리쳤습니다. 어머니, 손대지 마세요. 저 지금 너무 화나요. 어머니한테 나쁜 말 하기 싫어요. 프리야, 나가지 마. 어디 갈 건데? 어디든 갈 거예요. 일주일 후에 여권 받으면 출국할 거예요. 어머니가 막을 수 없어요. 며느리는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아들도 따라갔어요. 아들아, 너까지 가면 안 돼. 엄마, 저는 제 아내 편이에요. 죄송해요. 아들이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엄마도 며느리였잖아요. 시집살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프리아 입장도 좀 생각해 주세요. 프리아는 진짜 아파요. 몸도 마음도 다 아파요. 그걸 왜 모르세요? 아들아, 엄마는 손주만 생각하고 프리아 생각은 안 하세요. 프리아도 사람이에요. 프리아도 아파요. 프리아도 엄마가 필요해요. 아들의 말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저희 일주일 후에 연락드릴게요. 그때까지 좀 떨어져 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현관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집은 너무나 고요했어요.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울렸습니다. 저는 손에 여권을 쥔 채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이 두 권의 여권. 이게 뭐라고? 이 작은 책자가 뭐라고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엄마, 저희 지금 근처 모텔에 있어요. 집에 와라. 안 돼요, 엄마. 프리아가 정말 힘들어해요. 오늘은 좀 쉬게 해주세요. 민준이는 괜찮아? 네, 괜찮아요. 잘 자고 있어요. 그래. 엄마, 생각 좀 해보세요. 정말로 프리아를 가둬놓는 게 답일까요? 그게 정말 민준이를 위한 일일까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프리아가 건강해야 민준이도 잘 클 수 있어요. 프리아가 행복해야 민준이도 행복해요. 근데 지금 프리아는 너무 불행해요. 계속 울어요. 전 아들의 설득을 계속 듣고 있었어요. 프리아를 믿어주세요. 일주일만 다녀오면 돼요. 제가 옆에 붙어 있을게요. 제발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처음 만났을 때 수줍게 웃던 모습. 임신했다고 기뻐하던 모습. 민준이를 낳고 지쳐 있으면서도 행복해하던 모습. 그리고 오늘의 절규하던 모습과 제 자유를, 제 생명을 빼앗는 거예요 라고 말하던 며느리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가 정말 며느리를 가두고 있는 걸까요? 제가 며느리의 자유를 빼앗고 있는 걸까요?
제가 며느리였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저도 시집살이 했어요. 시어머니는 엄하셨고 제가 친정 가는 걸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명절 때도 친정엔 잠깐만 들르고 빨리 돌아와야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아팠을 때가 있었어요. 독감에 걸려서 며칠을 앓았는데 친정 엄마가 보고 싶어서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시어머니는 시집 온 몸이 친정 가서 뭐 하냐며 보내주지 않으셨어요. 그때 정말 서러웠어요. 왜 제 엄마를 만날 수 없는 걸까? 왜 제 집에 갈 수 없는 걸까? 지금 며느리도 그런 기분일까요?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바람이 들어왔어요. 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올랐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여보, 며느리 마음도 좀 헤아려 줘야지. 누구나 엄마가 그리운 법이야. 남편은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았어요. 남편은 항상 다른 사람 입장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여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반바람에 대고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아직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결정을 못했어요. 조만간 아들 내외가 찾아와 다시 한번 저를 설득하던지 아니면 이대로 의절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심란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의견 주시면 저도 참고해서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